미국 은퇴 이민 한 달에 이 정도면 산다고요? 예상 밖 생활비 공개.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딱 하나 있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젊을 때야 벌면 되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 주거비 같은 필수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일수록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곧 삶의 질 문제가 됩니다. 요즘 은퇴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은퇴 이민은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보다 고개가 갸웃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 이 정도면 한국이랑 큰 차이 없네? 오히려 더 나은데? 오늘은 미국 은퇴 이민 실제로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면 현실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은퇴 생활비 왜 천차만별일까? 미국 은퇴 이민 얘기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이에요.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대도시는 정말 비쌉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미국 전체를 그 도시들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나라라기보다는 50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있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주마다 물가, 세금, 의료비, 집값이 전혀 달라요. 은퇴 이민에서는 이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은퇴자 기준, 주요 월 생활비 항목.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주거비 렌트 또는 관리비 재산세, 식비, 의료보험 및 병원비, 자동차 관련 비용 보험 유지비, 공과금 통신비, 여가 취미비, 그리고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녀 교육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얼마면 사는데요? 현실적인 숫자 이야기. 결론부터 말해볼게요. 부부 기준 월 25,300달러. 지역 잘 고르면 꽤 안정적인 은퇴 생활 가능. 물론 이건 사치스러운 생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 접근성 좋고 자연환경 괜찮고 치안 안정적이고 은퇴자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불안하지 않은 노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례 1 플로리다, 연금으로도 살 수 있네. 김 씨 부부 60대 초반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은퇴했습니다. 연금과 개인 저축을 합쳐 월 약 3,000달러 정도의 예산을 잡고 미국을 고민했죠. 선택한 곳은 플로리다 중소도시. 렌트비 1,200달러 은퇴자 커뮤니티 콘도. 식비 500달러. 의료보험 400달러. 자동차 유지비 300달러. 공과 금통신비 200달러. 여가비 200달러. 월 총 2,800달러. 플로리다는 주 소득세가 없고 날씨가 따뜻해 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병원 접근은 오히려 편해요. 예약도 빠르고요. 사례 2 텍사스, 집 사니까 더 안정적이더라.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바로 이민이 아니라 은퇴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텍사스 중부 지역에 소형 단독주택을 미리 구입했죠. 재산세보험 월 환산 600달러, 식비 550달러, 의료보험 450달러, 자동차 비용 350달러, 공과 금기타 250달러, 월 약 2,200달러. 박 씨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렌트 걱정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편해요. 노후에는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텍사스 역시 소득세가 없는 주라 연금이자 소득 관리가 수월한 편입니다. 사례 3 조지아, 한국보다 여유 있어요. 이 씨는 혼자 은퇴 이민을 선택한 70대 초반입니다. 조지아주 소도시에 정착했죠. 원룸 렌트 900달러, 식비 400달러, 의료보험 350달러, 교통생활비 250달러, 월 약 1,900달러. 한국에서는 노후가 계속 불안했는데 여기선 숫자가 딱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 말이 은퇴 생활의 핵심을 찌릅니다. 예측 가능한 지출. 이게 노후의 안정감입니다. 미국 은퇴 이민 결국 핵심은 이것.
미국 은퇴 이민은 부자들만의 선택도 아니고 무조건 위험한 도박도 아닙니다. 그 지역 선택, 의료 시스템 이해, 현실적인 예산 설정,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입니다. 어디에서 얼마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준비된 거예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미국에서 은퇴하는 거 너무 먼 이야기 아닐까? 한 번쯤은 이렇게 되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비싼 건가 아니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일까? 은퇴는 늦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입니다. 생활비 다음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 은퇴 후 건강 수명. 은퇴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나? 이 질문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의학 노년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 수명 라이프 익스펙턴시이 아니라 건강 수명 헬스 마이너스 어저스티드 라이프 익스펙턴시이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노화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단순한 소득보다도 만성질환 관리, 의료 접근성, 일상적 신체 활동, 사회적 고립 여부, 이 네 가지와 훨씬 더 강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고만 생각합니다. 맞아요. 무작정 병원 가면 비쌉니다. 하지만 은퇴자 관점에서 보면 구조가 다릅니다. 1. 예방 중심 의료 시스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예방 의료입니다. 정기검진, 만성질환 조기 관리,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이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보험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요. 특히 은퇴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더케어 보조 플랜들은 연 1회 이상 무료 검진, 당뇨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 재활물리치료 접근성, 이 잘 설계돼 있습니다. 노년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을 초기에 관리한 그룹은 의료비 총액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비싸서 병원 못 가는 구조가 아니라 관리하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죠. 이 걷는 환경이 주는 과학적 효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은퇴자 커뮤니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걷게 만들어진 동네라는 점입니다. 공원, 산책로, 커뮤니티 센터, 작은 상점들. 차 없이도 일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곳들이 많습니다. 노화 연구에서 이미 수없이 검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주 5회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은 치매 위험 감소, 심혈관 질환 발생률 감소, 우울증 발생률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집니다. 운동해야지라고 마음먹지 않아도 살다 보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환경. 이게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퇴 후 행복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 사회적 관계.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80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다.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은퇴자 커뮤니티가 가진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령대가 비슷한 이웃, 정기적인 소셜 활동, 자발적 참여 문화. 한국에서는 은퇴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회사 중심의 관계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가 되지는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경제적 빈곤보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은퇴의 진짜 비용.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쓸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신체 기능 저하, 인지 능력 감소, 정서적 위축,
이 세 가지는 서로를 가속시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오래 사는 것, 쓸 수 있는 상태로 오래 사는 것. 미국 은퇴 이민을 고려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활비가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 은퇴 이후의 시간 밀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은퇴 이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생활비는 계산 가능, 의료 접근성은 시스템의 문제, 건강 수명은 환경의 영향, 행복도는 관계의 구조. 미국 은퇴 이민을 고민한다는 건 비싼 나라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서 노후를 보낼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숫자와 과학 그리고 실제 사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점일 뿐이죠. 그 방식을 조금 더 건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선택 아닐까요?